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 구별하기입니다. 독도를 다녀와서를 읽고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 글을 읽기 전에 우리가 뒤쪽에 있는 문제를 먼저 찾아보는 게 좋아요. 상당히 중요한 읽기 전략입니다. 읽기 방법이에요. 지금 여기는 뭐 우리 학생들이 답을 표시를 했는데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했나요? 한 일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글쓴이가 독도에서 본 것은 무엇인가요? 글쓴이가 독도에 가서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이 공부가 어떤 것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본 것, 생각한 것. 결국은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4번을 보면 독도를 다녀와서를 다시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해 봅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글을 읽으면서 사실과 의견을 구별해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구별하는 근거가 되는 내용을 찾아 쓰도록 하고 있어요. 구별 근거가 되는 내용들은 아래에 이렇게 보기로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과 의견을 무엇을 바탕으로 하여 구별했는지 보기에서 찾아 위의 표에 써보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를 보면 생각이나 느낌, 본 일, 들은 일, 한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나 느낌은 뭐 당연히 의견과 관계가 있죠. 의견의 구별 근거가 되는 거고 본 일이나 들은 일, 한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이 사실에 대한 구별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사실 중요한 지식입니다. 이게 이제 공부를 배우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과정 중심의 지식들인데요. 이런 지식은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되는 그런 거니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방학 때 나는 가족과 함께 독도를 다녀왔다. 어머니, 아버지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족과 함께 독도를 다녀온 것은 사실입니다. 평소에 독도에 관심이 많아 독도에 대한 책도 읽고 사진도 여러 장 찾아보았다. 사실이죠? 실제로 한 일이니까. 그런데 마침 아버지께서 독도를 다녀오자고 하셨다. 책이나 인터넷에서만 보던 독도를 직접 가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생각이 담겨 있으니까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조금 혼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의견을 마치 사실과 반대되는 비사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옳지 않은 거죠. 의견은 사실과 반대되는 비사실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의견은 사실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란 느낌이에요.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의견이라는 말은 어떤 일에 대한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이에요. 그걸 이제 생각하면 어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실제로 일어난 일이냐 아니냐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 그대로 실제로 있었던 일, 일어난 일이고 의견은 그 일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울릉도에 가서 다시 독도로 가는 배를 탔다. 다 사실이죠? 배는 항구를 떠나 독도를 향했다.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 것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자고 했는데요. 본 것. 바다를 바라보며 바다를 본 거죠. 그런데 뒤에 있는 문제는 독도에서 본 것이 무엇인지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바다는 아마도 울릉도에서 독도로 가는 도중에 본 바다라고 보여집니다. 한참을 지나 드디어 독도에 도착했다. 독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 독도에서 무엇을 봤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배에서 내려 독도에 발을 내딛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떨렸다. 이게 바로 의견인 거죠. 글쓴이의 생각, 의견이 생각이나 느낌이 들어 있습니다. 수많은 괭이 갈매기가 우리를 반겨주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 중에 일부 학생들은 선생님 이거 사실 아닌가요? 왜냐하면 아니 괭이 갈매기가 날아다니고 있었을 것이고 배를 타고 들어가면 반갑게 맞이해 줬을 것 같은데요? 사실이잖아요. 이런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분명히 괭이 갈매기가 날아다녔을 겁니다. 그렇죠? 소리도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독도 주변 하늘을 날아다니는 괭이갈매기 또는 섬 가까이에서 다니는 그 괭이갈매기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실이 될 수 없는 것은 괭이갈매기가 우리를 반겨준 것은 무엇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이라는 거예요. 아니, 괭이갈매기가 소리를 내어서 그렇게 하면 그게 여러분 반갑다고 소리를 낸 건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뭐 배가 들어오니까 약간 놀라서 소리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괭이갈매기가 우리를 반겨주었다는 생각이나 느낌이기 때문에 의견으로 보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 부분을 이해를 빨리 잘 못해요. 다시 말하지만 수많은 괭이갈매기가 우리를 반겨주었다는 의견입니다.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글을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괭이갈매기가 독도 주변을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그걸 본 거니까. 독도에는 괭이갈매기뿐만 아니라 섬새, 바다제비 같은 특새도 산다고 한다. 자, 뭐뭐 한다고 한다라는 부분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마도 이 글쓴이는 뭐뭐 한다고 한다는 말은 물론 뭐 부모님으로부터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또는 뭐 관광 해설사라든지 독도에 대한 또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한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책을 통해서 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본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첫째 문장은 그래요. 좀 더 읽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또 맷도요 물소리 노랑지박이들은 독도를 휴식처로 삼아 철마다 머물다 간다고 한다. 철새란 말은 없지만 맷도요 물소리 노랑지박이들은 철새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독도를 방문한 이 시기에 이 새들이 꼭 있다는 보장을 못하는 겁니다. 봤단 말은 없어요. 책에서만 보던 섬새나 바다제비를 직접 보니 신기하게만 했다. 본 거죠, 여러분. 그죠? 드디어 본 거 아닙니까? 본 내용을 지금 글로 썼습니다. 섬새나 바다제비를 본 거예요. 왜냐면 이 새들은 특새니까 계속 지금 독도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본 거죠. 근데 만약에 질문을 아까처럼 뒤에서 봤을 때 독도에서 본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새가 섬새와 바다제비죠. 그죠? 그리고 또 앞에서 본 것처럼 괭이갈매기도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괭이갈매기도 반겨준 거잖아요. 반겨준 것은 의견이지만 실제로 괭이갈매기를 본 거죠. 그죠? 그래서 본 것을 지금 우리가 찾았습니다. 섬새, 바다제비, 괭이갈매기. 독도는 화산섬이라서 식물이 잘 자라기 힘든 곳이다. 이러한 자연 환경에서도 번행초, 괭이밥, 쇠비름 같은 풀이 잘 자란다고 한다. 마찬가지죠. 뭐 책을 통해서 읽었거나 또는 들은 내용인데 직접 번행초나 괭이밥, 쇠비름을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일부 학생들은 글을 읽은 다음에 번행초, 괭이밥, 쇠비름을 찾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죠. 바람직한 독해의 결과가 아닌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뭐 한다고 한다. 이런 어절 문구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중요한, 그렇죠, 실마리 역할을 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해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도 있지만 일정한 부분에 있는 중요한 문구에 의해서 의미가 결정되고 또는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중요한 거죠. 독도에서 동해를 바라보니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다. 자, 중요한 또 말이 나오죠. 독도에서 동해를 바라본 거예요. 동해를 바라본 거죠. 독도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동해를 본 거예요. 이거 사실은 우리가 글을 읽으니까 조금 짐작하기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 독도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바다, 동해가 보이잖아요. 동해를 본 거예요. 그죠?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다? 뭐 이거는 당연히 의견인데요. 한 문장에도 어떻습니까? 한 문장에도 사실과 의견이 섞여 들어 있죠.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문장 참 많아요. 우리나라 동쪽 끝섬인 독도를 아끼고 독도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의견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동쪽 끝섬인 독도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사실이죠. 앞부분은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이 아주 자랑스러웠다.
아름답다, 생명 넘친다. 이런 내용은 또 뭐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이니까 의견이 될 수 있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은 자랑스러웠다.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글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우리 학생들이 읽는 거잖아요. 그죠? 4학년 학생이 읽는 거죠.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그런 또 능력을 갖춤과 동시에 독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독도에 대한 그 마음을 또 다져야 되겠죠. 문제를 보면 뭐 1번, 2번, 3번 문제가 있는데요. 한번 그 2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글쓴이가 독도에서 본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섬세 괭이갈매기 바다제비라고 썼습니다. 잘 썼죠? 근데 하나 빠뜨린 게 바로 동해입니다. 동해. 그렇죠. 동해를 빠뜨렸어요. 안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 또 뭐가 있냐면 독도란 말이 있죠. 독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도에서 본 것이라고 물었는데 독도를 썼습니다. 이 학생이 지금 왜 독도를 썼을까요? 이건 아마 저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아마 쓴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 학습 활동이 다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그 독도에서 본 거 하나 더 쓰고 싶은 게 있다고 그랬더니 뭐냐고. 말해보세요, 선생님!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도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독도에서 독도를 왜 봅니까? 독도에서요. 독도에 내가 지금 서 있는데 독도를 어떻게 봐요? 왜 봅니까? 그런 말을 학생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을 했죠. 선생님도 독도를 가보진 않았지만, 독도가 동도와 서도가 있는데, 아니, 독도에 도착을 하면 당연히 독도를 보게 된 거 아니냐. 난 그래서 독도를 봤다는 말을 꼭 넣고 싶다. 그리고 동도도 있고 서도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거다. 그래서 나는 독도를 꼭 넣고 싶다 했더니, 많은 학생들은, 선생님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그러면 답 안 써도 된다고. 이건 그냥 선생님의 의견이다. 말 그대로. 선생님의 생각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독도란 말을 지금 넣어서 답을 구성했습니다. 4학년 국어 공부 기초가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고 또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게 바로 한 일이다, 본 일이다, 또 들은 일이다. 그 다음에 의견의 또 생각이라는 느낌이다. 이런 내용들을 배웁니다. 이 내용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이어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